척추를 척척, 건강이 척척, 합격도 척척. 안녕하세요, 척척박사 한의원입니다. 저희 한의원은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척척 합격하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수험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한의원을 거쳐간 합격자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사로서 제 관심은 언제나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수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아플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케어해 드릴 것인지에 대한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인터뷰함으로써 어떻게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수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을 척척님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앞으로 더 많은 척척님들과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제 1대 척척님을 모셨습니다. 9급 시험 중 가장 많은 과목의 시험, 직업 만족도 7위에 빛나는 공무원, 사법부의 공무원, 바로 법원직 공무원입니다. 공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마침 지금이 2021년도 법원직 9급 공채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2020년도 법원직 합격자 척척님과 법원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 대단하신데요. 11개월 만에 합격한 법원직 척척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9급 법원직 최종 합격자 법척이라고 합니다. 원장님과의 인연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사람마다 본인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작년엔 12월 27일에 공고가 떴었죠. 이제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만큼 많이들 긴장이 되실 텐데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법원직 공무원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한 공무원일 수 있어요. 혹시 어떤 직군인지 우리 법척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희 법원 사무직 공무원은 각급 법원의 재판에 참여하여 조서 작성, 기록 보관, 소송 사항에 관한 증명서 발급, 송달 등의 사무를 담당하거나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가족관계 등록 사무, 공탁 업무 등 소송 외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었다면 좀 더 현장감 있게 설명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아직 발령 대기 상태라 대법원 사이트를 참고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9급 공채는 법원 사무직렬과 등기 사무직렬로 나뉘는데 이 중 저는 법원 사무직렬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공무원이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굳이 법원직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특별한 계기는 없고 저는 법학과 졸업 후 사기업에 근무하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 공무원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직렬을 선택할지 고민을 하던 중 학교 선후배님들이 많이들 도전하시기도 하고 9급 중에서도 조금은 더 전문성이 있는 법원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직 공부를 하는데 법대생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단어들이라든지 판례의 문장 등이 조금은 익숙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법 과목은 다들 잘 하시기 때문에 법대생이 특별히 유리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수험생활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선 저는 W학원의 실강생이었습니다. 보통 공시를 준비할 때 실강을 선택할지 인강을 선택할지 혹은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한데요. 저는 주변 지인들이 다들 합격하고 나온 학원이고 해서 특별한 생각 없이 W학원의 실강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원 선택하시더라도 그 학원을 믿고 끝까지 가신다면 합격하실 분들은 다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W학원 커리큘럼을 따라 공부했고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도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타 학원도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월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2019년 2월까지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는 예비순환을 듣지 못했고 바로 4월 때부터 1순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우와, 11개월이면 진짜 빠른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똑똑하지도 않고 공부 머리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해력이 남들보다 조금 느린 편이라 복습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저도 했으니 여러분들도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시기별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W학원에서 수강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 학원 시스템에 맞춰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학원이 5순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데잖아요. 1순환이면 처음 보는 건데 어떻게 하셨나요?
직장 때문에 늦게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 아무래도 4월 달부터 저는 늘 초조하고 급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는데요. 보통 1, 2순환, 그러니까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날 배운 것도 복습하기 벅차서 딴 생각이 들 겨를이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늦게 시작하신 것 때문에 초조함이 좀 크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수면을 극단적으로 줄이려고 하시거나 아니면 피곤해도 잠이 안 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법청님은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이해력이 느려서 복습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 끝에 이순환 때부터,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시험 치기 전까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4, 5시간, 일요일은 6시간씩 자면서 공부했고 이순환부터는 일요일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학원에서는 마무리 때나 이렇게 잠을 줄이라고 하실 텐데 저는 마음이 조급하기도 했고 그만큼 체력이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적정한 수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몸에 맞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힘들게 하셨네요.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 저녁에는 쌀이 들어간 식사를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식사를 하고 오후 수업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졸려서 오후 수업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배가 좀 덜 고프게 하는 다이어트 한약이 있다면 먹으면서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무튼 저는 당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초콜릿이나 음료 아니면 배가 많이 고프면 간단한 샌드위치 같은 것을 섭취하였습니다. 이러다 수업이 다 끝나면 집에 와서 배가 고프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해결하고 싶기도 해서 밤에 무언가를 먹게 되더라고요. 공부한다고 잘 움직이지도 않다 보니 당연히 소화가 잘 안 됐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보험 한약 짜 먹는 거 드렸잖아요. 네, 이럴 때는 주로 평이산을 한 포 먹고 잤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분들도 밥을 안 먹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던데 지나고 보니 이 부분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다른 방법을 찾아서 미리부터 건강관리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수험생들분께서 시험이 다가올수록 멘탈이 약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청님도 멘탈이 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멘탈 관리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유리 멘탈이었습니다. 고3 때, 재수생 때, 그리고 심지어 대학생 때는 중간 기말고사까지 항상 불안했습니다. 또 예민하기도 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제가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도움되는 한약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저는 학원 실강반이었는데 그러다 보면 자꾸 옆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지나가다 보이는 옆 사람 필기, 책에 그은 밑줄, 추가 문제집, 또 옆 사람은 복습을 빨리 끝내고 다른 과목을 하는 것 같고 나보다 맨날 일찍 오고 늦게 간 사람을 보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자극이 돼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되어서 의도적으로 옆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많이 없는 강의실에서 공부하거나 집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사람마다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이 다르고 연차생과 초시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꼭 남과 비교하지 말고 본인만의 길을 묵묵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은 다음 카페를 통해서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올라온 학생들의 질문을 보면서 답을 모르겠으면 혹시 내가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만약 저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그냥 다른 학생들의 질문을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을 믿고 본인만의 길을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가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긴 시간을 달리기까지 체력 관리가 필수라고 생각되는데 그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1년이라는 긴 레이스를 하기 위해선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이나 다른 합격자분들 후기 같은 것을 보면 기본 이론 시기에는 운동하는 것을 추천하시는데 저는 초시생이고 공부하는 것도 느리고 해서 도저히 운동을
끝까지 할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기보다는 학원이 7층과 8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다니고 아침에 경옥고 한 포를 먹는 등 생활 속 운동과 건강 보조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1편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